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강 빈칸 추론 유형풀이 방법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풀이 방법 확인해 볼까요? 빈칸 추론 유형은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 맨 마지막 문장 빈칸, 그리고 첫 두 문장 있고 빈칸, 그리고 빈칸 있고 한두 문장 있는 거, 그리고 정중앙에 빈칸 있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각각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이 정도는 잘 봐야 돼요. 빈칸 문장을 선택지를 포함해서 먼저 읽어봅니다. 자, 다들 빈칸을 먼저 읽어보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이유는 빈칸이 그냥 아무거나 뚫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은 주제문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이나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이겠구나를 그 글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읽어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빈칸 문장을 읽고 나면 보통은 내려갑니다. 이해됐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올라가는 경우. 자, 빈칸 바로 윗 문장을 읽어본다. 인과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일단은 빈칸 문제 푸는 정석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빈칸 문제를 풀 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빈칸 문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국어 논리를 좀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글 창제라고요. 자, 제 강의에 수능 특강 3강을 보시면 한글 창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글 창제라는 것은 이 독자가, 즉 수험생이 읽어보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이 들어가겠구나, 이 빈칸에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겠지 라는 것을 한글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해야 빈칸을 맞출 수 있어요. 이유는 빈칸 있는 선택지들은 원래의 정답에 있는 그 말을 많이 돌려서 수험생들이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원래의 한글의 요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흔히들 많이 하는 제거 방식. 답이 아닌 것은 읽어가면서 없앱니다. 선택지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풀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뚫려 있을 때는 첫 문장 빈칸을 읽어요. 선택지를 집어넣어서 대입하면서, 그리고 바로 밑에 2번으로 내려가죠. 자,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요. 이 글에 확신이 쓴다는 얘기는 이 빈칸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이 내용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자,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을 만났다. 그리고 51%의 확신이 든다. 그러면 더 읽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으면 역접을 확인하세요. 역접이 읽으면 조금 더 읽어봐야 되고요. 예문 안에 있는 역접은 파괴력이 없죠.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역접 없으면 끝내세요. 자, 두 번째 거요.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다. 빈칸 읽고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고, 그리고 바로 위에 인과관계를 읽어요. 이해됐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초반 부분을 읽어봐야죠. 그래서 여기를 3번. 이 중간에 바디 부분을 안 읽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역접도 없으면 끝내요. 여기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한두 문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쫙 내려오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서 내려가는 거죠. 역접이 있으면 그까지 읽고, 그리고 51% 확인하고, 반복 나오면 끝내요. 빈칸 문장을 읽고, 되게 많은 패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한두 문장, 뒷받침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읽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를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 보통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문장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다. 안 나오면 위에 읽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정중앙에 뚫려 있을 때 여기서 이 보통은 내려간다가 올라가는 게 있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빈칸 문장을 읽어요. 자, 그리고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너무 기니까 인과관계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반복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려가려고 봤는데 요 밑에 있는 말이 첨가나 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역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첨가는 어떤 거예요? moreover 같은 거. in addition. 자, 게다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등등등. 이런 첨가는 불필요한 거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도움을 줬던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첨가는 가급적이면 걸러내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즉, 맨 위에서 다 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감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게. 이해했죠? 역접이 없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역접이 있으면 역접 문장까지 꼭 읽으세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예문을 저랑 같이 하면서 풀면 생각보다 쉽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게이트웨이부터 예문부터 해서 시작해 봅시다. 자, 빈칸부터요. however,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용력,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 수용 능력이 뭐 한다? 대입해야죠. 지역사회에 예상된 수요를 초과한다. 생존에 대한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서 줄어든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용력은 이 전략에 대해 한계를 건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용력은 개개인들에 대해 세상을 알맞게 만들어준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용력은 다른 멤버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막아버린다. 한글 창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중앙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요게 1번. 인과관계 먼저 봐야죠. 자, this especially useful. 이것은 특히나 유용하다. 자, 요거 중요한 멘트. 유용하긴 유용한데 특히 유용하대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바로 앞문장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침 바로 앞문장이 어떻게? 길게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o, 그래서니까 정리 멘트. 전 이것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이해됐죠? 먼저 여기 읽고요. 자, 이것은 특히 유용하다. 어디? 종들한텐 유용하다. 매우 다른 종류의 환경에 살고 있는 종들한텐 유용하다. 아, 여기저기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종한텐 유용한 방법. 이해됐죠? 그럼 어떤 전략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간들은 진화시켜 왔던 거다. 뭐를, 욕망을 관련 지으려는 유사한 개개인들과 나랑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는 뭐로서, 방법으로서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기능 뭔지 몰라도 잘 살기 위한 기능이겠죠. 저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요 밑에 내려가야죠.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자, 환경의 수용력은 뭔데? 만약 자원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자원이 없어요. 별로. 그렇다면 개개인들,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는 개인들, 여러 곳에 사는 게 아니라 딱 여기밖에 못 사는 그런 개체들은 뭐 할 수 있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나무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나무집에서 살 수는 없다. 이해했죠? 충분히. 또는 망고가 공급이 부족해. 그럼 사람들 모두는 오직 센 단어 only죠. 망고의 식단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즉 이런 경우는 어떻다? 합리적인 전략은 요런 게 합리적인 전략인데 따라서 마무리 멘트 시그널들이 제가 두껍게 칠하는 건 이탈릭체 완전 중요. 강조하려고 이탈릭체 따옴표랑 똑같은 역할. 가끔 유사한 멤버들을 피하는 거다. 어떤 종의 끼리끼리 나의 동료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건 독이 된다고. 그래서 환경적 수용력이 뭐 한다? 생존에 좌우한다. 이해됐죠?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때 생존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한다고요. 요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위에 거 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환경의 수용력은 지역사회에 기대되는 수요를 초과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자, 다양한 수단의 생존에 의해서는 늘어나겠지. 환경 수용력이 생존 수단이 겁나 많아지면 늘어나겠죠. 당연히 틀렸고요. 이 전략이 어떤 전략, 아주 훌륭한 전략인지 몰라도 그 전략의 한계를 제시한다고요. 환경적인 수용력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을 좌우하니까. 이해됐죠? 이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밑에 세상을 알맞게 만든다. 개개인들에게. 환경적인 수용력이 세상을 알맞게 만든다? 그건 아니죠.
이해됐죠? 생존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 생존에 직결되는 거지, 세상을 뭐 알맞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헷갈리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멤버들에 대한 사회적 유대감을 막아버린다? 다른 멤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사회적 유대감.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해돼요? 그럼 이 전략이 뭔지 궁금하면 이 전략은 맨 위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유사한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아, 유사한 친구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 볼게요. 환경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다. 만약 환경이 너무 치명적으로 판명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은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뭐 할 때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될 무렵에, 아, 이 환경 척밖에 못 살아. 이걸 알 때쯤에는 벌써 치명적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유사한 개개인들과 관련 맺는 그런 욕망, 이걸 키워왔다고요. 그게 이제 생존 전략이 되었는데, 그래도 환경의 수용력이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척박하고 고립되고 그러면 힘들면 친구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환경적 수용력이 생존력에 좌우한다. 이해는 됐죠? 자, 얜 조금 어려운 버전.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번호요. 자, 1번이요. 자, 웬부터 여기 처음이죠. 자, 무엇이 희생, 중립성, 불확실성, 위험 감수, 이기심, 드러낼 때 뭘 희생해 가며, 더 폭넓은 지역사회를 희생해 가며 얘가 등장할 때,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한글 창제. 자,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가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데, 지역사회까지 희생해 가면서 드러나면 참 문제다. 자, 뭐가 문제일지 찾아야죠. 자, 요게 1번이었고 인과관계 봐야죠. 요게 2번이네요. 자, 요거 그들은 시사한다 대슬. 자, if 봐야죠. suggest가요. 대절 뒤에 should가 나오면 뭐뭐 제안한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시사한다죠. should가 없으면. 근데 if절이 있고 여기까지 if절. 그 다음에 주절인데 should가 아니에요. may예요. 자, 무슨 얘기 막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시사하더라. 끝났어요, 거의. 여기서 끝낼 겁니다. 만약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커다란,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최상급은 굉장히 센 멘트. 거의 답이에요. 만약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커다란 힘이라면, 장점이라면, 그 개인주의는 똑같은 거 2번 나왔죠. 또한 미국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만약 도를 너무 지나친다면. 이해돼요? 개인주의가 도가 지나쳐? 그러면 약점이 된다. 그래서 지나친 개인주의가 들어서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개인주의는 이기심. 답이네요. 이해됐죠? 다른 거 전혀 안 읽을게요. 예, 끝. 이해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한다? 그러면 따옴표 있는 부분은 2번 역할하니까 그것만 읽으면 돼요. 네임리, 다시 말해서 요거요. 다시 말해서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관이다. 나의 일이다. 개인주의. 이해했죠? 다음 번호요. 자, 2번이요. 자, 문장부터 봐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자, 저 대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1번. 커피가 not just, 그리고 but이 없죠. but이 이겁니다. 대시가 but이에요. 자, 여기 잠깐 요거 써볼게요. 자, not just A, but B는요, 2가지 기능을 해요. 요게 어떤 기능이냐면, not A, but B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not only A, but also B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2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사실 큰 상관없어요. 주제문을 찾을 때는요, 항상 B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A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지나 주제 찾을 때는 요게 이제 빈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B 때문에 얘를 썼다. 저는 요걸로 볼게요. 자, 커피는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에 하나, 세계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의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처럼 흔히 주장되어 온 것처럼, 요런 게 통념이겠죠. 흔히 주장된 것처럼 커피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야 가 아니라, 커피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최상급 진짜 센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 하나다. 무엇의? 세계의 건강 역사, 지구 온난화 역사, 불평등의 역사, 경쟁의 역사, 협력의 역사에서. 자, 한글 창제. 자, 어때요? 커피는 지구의 무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도대체 어떤 역사인지 바로 위에 인과관계 볼게요. 어디서부터 본다? 문장부터 봐야 되니까 여기. 자, 운 좋으면 끝나겠네요. 이야기체 설명이라서 핵심만 뽑아내면 되죠. 지난 150년에 걸쳐 커피는 되어버렸다. 예외적으로 귀중한 상품이 되었다. 중요해졌다. 같은 얘기 나왔죠. 이 정도 캐치. 중요한 제품이 됐다. 즉 수출품들은 얼마의 가치? 연간 250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소매 판매물들은 자 생략돼 있네요. 여기 now worth가 생략돼 있네요. 요 안에. 자, 소매 판매물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정도의 금액의 가치에 이른다. 이해했죠? That is,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를 꾸미는. 이걸 꺾어서 없애면 보여요. 즉, 사실상의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서의 모노폴리, 독점에 해당하는 그런 귀중한 제품이다. 아, 세상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커피를 만들어.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벌써 느낌 오네요. 불평등이라고. 맨 위를 볼게요. 이건 안 볼 수가 없죠. 자, 맨 위에 보면은 분할이 있대요. 자, 근데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Rich and Poor. 요걸 어떻게 바꿨냐면 디비전 A into B예요, 원래. 근데 명사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Rich and Poor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자,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패럴릴드 필적하다. 자, 보세요. 부유하고 가난한 것으로 세상을 분할시키는 것은 뭐랑 필적하고 맞먹는다? 세상의 분할과 맞먹는다. 즉, 압도적으로 산업화된 지구의 북쪽, 즉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과 그리고 커피 노동자들, 훨씬 더 많이 집중된 주로 농업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세계의 남부 지역, 즉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 데로의 분할과 아주 맞먹는다. 아, 이게 불평등이지 뭡니까? 즉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비싼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 밥을 먹을 것 그 자리에다가 커피 농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라고요. 내용으로 나온 경우 요게 얘다. 답 3번. 이해했죠? 자, 이것도 힌트예요. 끊임없이 발전된다? 언제까지 발전할 거야? 발전이 완전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게 힌트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번호요. 자, 3번. 자, 제일 첫 번째 구고요. It is that. 자, 벌써 구문 하나 보이네요. 자, it is 다음에 open play. 바로 동사 떴죠? 강조 구문이에요. 무조건. 자, 강조 구문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저긴 주제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 첫 번째. 자, 결정적이고 정의를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종종 하는 것. 환경 경제학에 있어서 바로 뭐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효율성이다, 마케팅이다, 기술이다. 한글 창제. 자, 보입니까? 그쵸? 요걸 찾으면 되죠. 자, 그럼 환경 경제학이 주체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전통적인 경제학이니까 아직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건너뛰고 싶네요. 속도. 전통적인 경제학들은 일단 내려가야죠. 역접 있는 거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방법을. 자, allocate가 할당하다죠. 자원을 할당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그러나 역접 나왔죠. 반갑네요. 아직은 전통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나 그 할당은 단순화되고 국한되어 있는 거다. 어디로? 단 하나의 시간의 기간으로 국한되었다. 내재한 가정과 함께 어떤 가정? 동격. 추가적인 제품의 오늘의 추가의 생산이 오늘 제품 하나 추가할 거야 라는 것이 내일 하나를 생산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오늘 추가를 해도 내일 또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됐죠? 자, 어떤 경우
많은 환경적인 재화, 물건의 경우에서 환경을 낭비하면서 막 쓰는 그런 물건들 있죠. 종이 만들기 뭐 이런 거, 목재. 이런 경우들에서 환경 경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자원들의 할당, 장기간에 걸친 자원들의 할당은 중요하다. 크리티컬, 중요한이라는 단어죠.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눈치채셨습니까? 기간, 시간, 피리어드 두 번 나왔잖아요. 중심어죠.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즉 장기간에 걸친 자원을 분배하고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환경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은 종종 뭐다? 기간이라고요. 역접이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면 삐리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다. 역접 없잖아요. 끝. 그래서 답은 시간, 기간 1번이죠. 이해됐죠? 자, 다음 번호요. 자, 4번. 자, reflecting on. 심사숙고하는 것, 지극히 드문 경우를 생각해보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생각 안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를 생각해보기. 어떠한 드문 경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주의 이해를 재구성한다. 우주의 이해를 재구성할 일은 없잖아요. 이해됐죠? 우주의 이해를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하도록 야기한다? 삐리리 하도록. 투부정사 구군요. 넣어볼게요.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야기한다. 과학의 역할에서의 한계점에 대해.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도록 야기한다.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적 그리고 비과학적 방법 사이를 구분짓게 야기한다. 이유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야기한다. 분별력 있는 결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들을 의존하는 걸 피하도록 야기한다. 예측을 할 때. 자, 도대체 뭘 야기할까요? 한글 창제. 자, 요거 찾으면 되죠. 우주 이해라는 걸 재구성할 때 도대체 우리한테 뭘 떠올리게 하냐고요. 자, 내려가야죠. 역점 나올 때까지. 자,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는군요. 과학은 측정 그리고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어떤 모델, 모형들을 예측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게 과학이다. 우주 이해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토론들, 과학적 방법에 관한 토론들은 종종 유발한다. 더 깊은 질문, 의문점만을.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했더니 모델을 만들려고 질문만 막 생긴대요. 이런 거. 자, 속독 날라가야 되죠. 우주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조건에 왜 있는지에 대한 전하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중력장은 왜 있는 걸까? 물체 사이에서의. 왜 우리는 그 입자들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가진. 그리고 다른 입자들은 왜 안 갖고 있나? 과학은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우주에 아직 안 나왔고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몹시도 그것이 답에 가까이 올 때까지 막 질문을 열심히 한다. 압력을 가한다. 자, 답에 근접할 때까지 하지만 답은 안 나오나 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사물이 as they are, 있는 그대로로 그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있는 그대로 사물이 있는 것이 왜 있는지 이 질문들은 이끌고 만다. 우리를 뭐 하도록 이끈다?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끈다. 과학이 답을 못해서 과거 그런 적 있죠. 옛날에는 과학이 답을 못하면 종교나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랑 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주이해라는 것도 재구성을 생각할 때 자, 우리한테 뭘 이야기한다? 과학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할 것 같네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네요, 얘는. 자,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자, 과학은 제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뭐를? 중도에 오는 많은 거짓은. 그러나 한 번 더 과학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은 패턴 한 번 더 나와. 여기 눈치채시는 분 계시겠죠? 얼티밋 이런 거. 그리고 질문. 중심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실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은 뭐 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요. 과학이 중도에 나오는 거짓들은 다 답변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믿음의 행동에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
뭐보다? 과학적 설명이라기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선 끝냅시다. 그래서 우주의 재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는 우리에게 야기한다? 우리에게 삐리리 하도록 야기한다. 뭐 요런 게 나오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제일 비슷한 걸 찾아보시면, 과학의 역할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한다? 거의 이겁니다. 그죠? 항상 돌려서 내죠. 원래 답은 이건데. 자, 과학적 지식을 적용한다.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 전혀 다르죠. 과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학, 비과학의 방법을 구별, 비과학 안 나왔고요. 이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분별력 있는 결정. 개인적인 의견들에 의존하는 걸 피하기. 의견을 안 나왔죠. 결정할 때. 결정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을 과학이 줄 수 없다를 얘기한 게 1번입니다. 이해했죠? 다음 번호요. 자, 5번이요. 자, 여기서부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주제문도 될 수 있고 뒷받침도 될 수 있는.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대디아라고 생각해버리면 더 그들의 고정관념은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개 더 있네요. 그들의 인종 불평등의 받아들임, 용인도 더 커진다. 아, 편견만 커진다. 뭐라고 생각할수록. 그 얘기. 한글 창제요. 자, 요렇게 좀 돌려봤습니다. 밑에 거를.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되죠. 자, 뭐라고 생각할수록 편견만 커진다. 넣어볼게요. 인간들이 그냥 타고나서 비판하는 존재다 라고 여기면, 인간의 특성이 고정된 기질이다 라고 여기면, 행동이 사람들의 성의 역할을 정의 내린다라고 여기면, 기질은 본성을 뛰어넘어서 양육의 산물이다 라고 여기면, 상황의 행동들이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여기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관념만 커질까요? 바로 윗문장. 여기서 보면 되네요. 인과관계. 성의 역할의 제약들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 역할은 어떻게 해야지, 여기 남자는 여기까지, 여자는 여기까지, 이런 게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attribute A to B, solely only. 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들의 행동을 오직 그들의 타고난 기질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수록 인 거네요. 그럼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해돼요? 성 역할의 제약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라는 행동을 오직 자신들의 그냥 타고난 성질,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해, 아니면 뭐 여기 이제 고정관념이고요. 여자한테 남자는 말썽을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래서 타고난 기질의 탓으로 돌리면, 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거의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자, 맨 위를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없으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맨 위를 한번 봅시다.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해를 설명할 때 우리는 빈번하게 범하고 만다. 한참 더 가야겠죠.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걸 범한대요. 자, 우리는 여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죠. attribute A to B. A를 B의 결과로 보다. 여기 있네요. 이거 읽고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매우 많이 그들의 내적인 기질로 여겨서, 완전 나왔잖아요. 이거. 사람의 그냥 내면의 기질, 남자의 특성, 뭐 여자의 특성, 이걸로 여겨버려서 우리는 디스카운트 한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다. 중요한 상황적인 힘을,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대요. 그냥 기질로. 즉 사람들이 더 기질로 여길수록, 기질이라고 여길수록, 요걸 로로 바꿀게요. 이해됐죠? 기질이나 타고난 성질로 여길수록. 이거랑 제일 비슷한 거 찾으면, 타고나게 평가한다? 비판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인간의 특성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성질이다, 기질이다, 이게 같은 거네요. 답이네요. 다른 사람들의 성의 역할을 행동이 정한다? 행동 아니고요. 기질은 본성이다죠. 거꾸로 됐죠. 양육 길러지는 게 아니라, 본성을 뛰어넘는 양육이 아니라 양육을 뛰어넘는 본성이다. 요거 뒤집어져라. 바뀌어야 된다고. 요게 얘와 위치 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답에 근접해지는 거죠.
상황의 행동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상황의 행동이 막대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며요. 상황의 행동을 무시한다니까 이건 반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2번. 시간이 없으면 아까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반부를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후반부도 똑같이 유형풀이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내신 버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1학기 기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